네, 팩트체크 이 시간 간밤 잠을 잘 못 주무셨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두 분 잠 잘 못 주무셨죠? 해외 뉴스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연내 6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스푸트니크 텔레그래프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목의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외국 군사기지 유치 및 무기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6분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최대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흔들림으로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 사용이 끝난 핵 원료를 보관하는 사용 후 연료 수조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에서 중국 대형 기술주 주가를 반영하는 항생 테크 지수가 22% 폭등, 지수 도입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어제 특별회의를 열고 1분기 경기를 확실히 진작하고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연준 회의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 일단은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결과를 내놨는데 나스닥 지수가 3.3%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 미 연준의 미팅이 있기 전에 0.25%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연말까지 1.25% 이상 인상 가능성이 96.9%, 그리고 또 5번의 금리 인상을 향후 6번에 있는 미 연준 회의 동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의 미팅에서 0.25%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6차례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총 7차례입니다. 그래서 1.5%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지금 1.75%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한번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추세인데요. 연말까지 총 7차례, 그리고 또 내년에는 추가 3회 해서 2.5%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내년 말까지 우리는 2.25%까지 올릴 거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2.5%까지 올라갈 것이니까 좀 더 빨리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숫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미 연준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 PC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 전체적으로는 4.3%, 내년에는 2.7%, 그리고 내후년에 2.3%, 그리고 장기적으로 2%로 수렴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24년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도 2.7에서 2.3으로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그 정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안정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의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을 보시면은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기 금리 차는 0.25%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국채 금리 차인데요. 이것이 이제 미 연준의 금리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숫자는 지금 현재 1.69%에서 추가로 더 올라가서 지금 뭐 거의 1.79%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77%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0%로 수렴하는 데까지는 미 연준이 금리를 2.5%까지 올리고 나서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연말이 돼야지 아마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경기 침체가 오냐면 그 후에 한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경기 침체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2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오르냐면 33%까지 오른다. 이게 대충 평균이고요. 만약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는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좀 평균적으로 보시면 상승할 수 있는 추세에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반등의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안점을 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맞춰보자. 일단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중국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가 해외 IPO를 좀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좀 정부의 즉시 개입을 하면서 어제 증시가 급반등을 했고 또 이에 우리 국내 증시도 훈풍이 불면서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중국 투자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어제 좀 중국 증시 반등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자 지금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가 어떤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 재무부와 함께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이쪽과의 어떤 대화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증권감독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노력을 통해서 양측이 가능한 한 빨리 법적 규제 요건에 따라서 협력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중국이 계속 규제를 해오고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중국이 경제 성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증권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뉴스와 함께 지금 보시면 상해 종합지수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전체적으로 3.48% 상해 종합, 신천 종합지수 3.6%, 항생지수 9%, 홍콩 H지수는 12.5%나 급등하는 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런 공포 심리가 있었고요. 또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고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미래가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시면 글로벌 2위입니다. GDP 규모로 계산을 하시더라도 지금 거의 18.5%나 되고 미국이 25%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위가 겨우 7%인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의 업종별 관심이 있을 만한 지수와 업종을 들여다보면은요. 심천지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돼지고기, AI, 자동차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수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일정 부분 글로벌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비중을 들고 가자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사업을 신성장 사업 아이템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유진로봇과 휴림로봇 등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를 매도해 나온 수익을 회사 매출에 반영해 논란이 일었던 위메이드가 실적을 정정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힌 위메이드는 정정 공시를 통해 2,249억 원 적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제대열 시장 1위인 메디포스트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카이레이크 에쿼티 파트너스와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됩니다. 메디포스트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미국 등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총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사실 어제 오후에도 많이 나왔던 뉴스긴 한데요. 어제 주총 보셨습니까? 정말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2030 세대부터 8살 엄마 손 잡고 왔던 꼬마 아이까지 사실 메타버스, 로봇, 신상정 동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로봇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과연 로봇주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지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선택과 집중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주주총회 모습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주총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메타버스와 로봇을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한종희 부회장이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와 로봇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이제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이제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는 얘기를 어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최적화된 디바이스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ICT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이제 메타버스인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제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뜻도 어제 좀 강하게 피력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솔루션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긴 하는데 조만간 뭔가 구체적 성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멘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에 잘 아시는 대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TF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한 데 이어서 작년 말에는 조직 개편을 이제 하면서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업계에서는 이제 연내에 삼성전자가 로봇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우리가 관심용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뺐습니다. 삼성전자 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중소형주로 5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엔텔스인데요. 메타버스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5G 관련 핵심 솔루션을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화콘텍이고요. 삼성전자 VR 관련 제품 3.1 C-타입 플러그를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 번째는 아진엑스텍입니다. 정밀 모션 제어 기기를 자체 기술을 개발, 제조,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그리고 이제 PCB 장비 공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옵티시스입니다.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 기술이죠. 디지털 광링크 기술을 세계 최초로 지금 상용화시킨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는 로봇 관련 기업 로보티즈 준비해봤습니다. 서비스 로봇 솔루션 그리고 이제 로봇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과 판매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5개 기업의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된 조건은 유보율이 높습니다. 돈이 좀 많은 기업들을 제가 최대한 추려가지고 구해놨으니까 이 기업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기업 있으면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테마 안에서도 좀 유보율이 높은 5기업 꼽아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팩트체크 국내 뉴스에서 컴투스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이후로 장중에 좀 7%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위메이드 뉴스 꼽아봤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뉴스예요. 하지만 이 부분, 이 코인 매출 2,200억 원을 제외하고 지금 정정 공시를 다시 한번 냈는데 사실 이 악재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 매출 자체가 반영된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됐고 이제 코인 뻥튀기 실적이라고 좀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정정 공시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자체 가상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지난 4분기 매출에 이제 한꺼번에 계상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저도 이때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실적에서 이제 가상자산 매각 수익을 제외를 하고 다시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2,300억 가량 줄어들면서 실적은 기대보다는 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 3,37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9억 정도
정도로 이제 크게 하락한 내용을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적 발표 당시에 국내 대형 회계법인 그리고 자문을 하면서 장기간 검토를 해서 유동화를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유동화 매출로 하지라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관련 이제 회계법안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잘못됐었는데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요. 이걸 다시 경영 공시하면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감사인으로부터 선수 수익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수익은 말 그대로 이제 미래에 받아놓은 수익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인 부분이 미래에 이게 코인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얼마나 수익이 확정될지 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 내에서는 선수 수익으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미래에 뭐 한 3천억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한 1,000억 잡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관련된 회계적 기반 이제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블록체인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먼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 회계 그리고 이제 법량이 없습니다. 저도 좀 살펴봤는데 이번 최근에 바뀐 이제 규정을 기준해서 살펴봤는데 IFRS 기준으로도 정확하게 이러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고민을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회계법인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기준원이 얼른 협의를 해서 좀 더 투명한 그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 규정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관심 종목 일단 위메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뭐 기업 내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현재 지금 게임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굉장히 없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역발상 투자 느낌으로요. 대신 중기 스윙 정도로 이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은 다른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낙폭 과대주.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는 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불확실성은 많이 좀 거친 형국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자,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높은 유가,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전쟁 등의 이유로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보다 지금이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우리는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미 증시를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15%의 상승, 그리고 또 내년 연말까지 33% 이상의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내년 말까지 S&P 기준으로서 50%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미국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의 70%,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 정도 하는 것이 글로벌 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0, 20, 10 비율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우리 김선영 대표님은요? 네, 뭐 한마디로 또 하나의 불확실성 제거, 이제 가장 큰 산 넘었다라는 말씀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좀 쭉 봤어요. 제가 98년도에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좀 조용했었던 해가 있었나 싶었더니 없더라고요. 조용했던 단 해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묵직한 투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큰 산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는 원래 변동성을 이용하는 법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팩트체크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